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화공기사든 군무원 탄약직이든 화공직 9급이든 화공직 7급이든 우리가 표준 반응열, 즉 표준 반응 열을 엔탈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응열을. 그래서 표준 반응 엔탈피 구하라, 또는 표준 생성 엔탈피, 또는 표준 연소 열, 즉 표준 연소 엔탈피, 이런 거 쉽게 낼 때는 화공기사든 군무원 탄약직이든 9급이든 쉽게 풀 수 있는데, 조금만 문제를 꼬우면 풀기가 난해합니다. 그죠? 이게 표준 반응열, 그 다음 이 CP가 항상 CP 관련돼서 꼭 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표준 반응 엔탈피, 즉 표준 반응열을 어떻게 마스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바에서 A라는 기체가 B라는 기체 두 개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표준 상태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바입니다. 그리고 T는, 이 T라는 거는, 여기에 T라는 거는 임의의 온도예요. 그래서 표준 반응열은 임의의 온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25도씨, 즉 273을 더해서 298 켈빈이 아닐 때도 표준 반응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둔 거, 이건 기술고시에서도 물었던 문제인데요. 반응 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경우, 뭐가? 표준 반응열이. 그래서 단 화물 A와 화물 B의 정합 연료량은 각각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다. 이 말은 잘 아시겠지만 CPA 그 다음에 CPB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온도의 함수죠. 그죠? 그래서 막 전개하죠. A T, B, T 제곱, C, T, 마이너스 2성,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뒤에 식은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원래 온도의 함수인데, 이거 다 콘스탄트로 취급해라.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어쩔 때는 CPA와 CPB가 같다 해서도 시험에 잘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델타 CPA, 델타 CP, 즉 델타 CP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쌤이 조금 길게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1번 A의 정합 몰 연료량이 B의 정합 몰 연료량과 같을 때, 즉 CPA와 CPB가 같을 때. 2번 CPA가 CPB의 0.5배일 때, 즉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CPA가 CPB의 2배일 때. 그 다음에 A의 정합 몰 연료량, 즉 CPA가 CPB의 4배일 때. 그죠?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알려면 표준 반응열의 컨셉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CP 또는 델타 C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한번 표준 반응열에 대해서 우리가 헤스의 법칙도 있고 한데, 다 복합적으로 해서 쌤이 토탈리,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화공 양론이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화학, 또는 일반 물리학, 또는 일반 그냥 물리화학, 이런 데서 배우는 컨셉, 즉 화공 양론에서 배우는 컨셉을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몰라요. T2가 몇 도씨인지 모르는데 1로 반응열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헤스의 법칙을 써서 요리 같다, 요리 같다, 요리 같다 구할 수 있어요. T2에서 T1으로 갈 때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면 우리는 헤스의 법칙에 의해서 요 원래 알고 싶은 요 놈의 반응열은 1이라고 하면 다 델타 H죠. 그러면 2와 3과 4를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을 선생님 썼어요. AA가 RR과 SS로 갈 때 이제 요거 반응열인데, 요거 구하래요. 요거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표준 반응열로 이해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그냥 표준 반응열을 건너뛰고 그냥 이 헤스의 법칙에 관한 거를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화공 양론 시간에 배웠던 거는 T1에서 T1으로 갈 때 반응은 뭐예요? 이 T1을 25도씨 또는 임의 T로 줘도 됩니다. 다시 한번 25도씨로 줄 수도 있고요. 임의의 T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도씨만 표준 상태를 이해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상태라 하면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이 압력이 중요한 거예요. 압력이. 그러니까 온도가 이게 뭐가 됐든 요 온도에서 주어지는 값이 정해져 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록이나 이런 데서 표를 보고 우리가 이 반응열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부록에 나타나 있는 게 25도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25도씨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25도씨가 아니고 T1 온도에 한해서 값들이, 데이터 값들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반응열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T2에서 T1으로는 온도가 떨어지든 높아지든 간에 어찌됐든 현열입니다. 이거는 반응열이라면 이건 현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T2로 가는 이 4단계도 현열이에요. 근데 주의할 거는 T2를 T1으로 내려오는 리액턴트, 반응물에 대한 게 있고 T1에서 T2로 올리는 생성물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쉽게 우리가 여기를 좀 높은 온도로 잡아서 뭐 200도씨고 여기가 25도씨면 요 편열 변화량 더하기 반응열, 즉 임의의 1바면은 무조건 표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것도 1바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 T2에서의 표준 반응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거는 무조건 1바면 표준 반응열로 이해하시고, 그죠? T1이 주어질 수도 있고 T2가 주어지면 그거 다 표준 반응열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화공 양론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요가 말고 요가 말고 요가 알면 요값 구한다. 이제 그거만 우리가 대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이 뭐였죠? T2에서 T2로 가는데 이제 T2가 T1보다 높다고 생각합시다. 낮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서의 반응열을 구하세요 하면 1이 갔다 1이 갔다 1이 가는 거죠. 그러면 T2에서 T1으로 가는데 이건 반응물이고 이거는 생성물이죠. 그러면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이니까 엔탈피, 여기에서의 엔탈피는 H1 빼기 H2 그리고 리액턴스, 반응물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반응열, 요거 반응열 T 델타 HR1이라고 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구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1바면 온도가 틀려도 다 표준 반응열인 거예요. 그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생성물로 왔기 때문에 T1에서 T2로 가면 여기가 H2고 여기가 H1인데 이제 프로덕트 생성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H2 빼기 H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 주냐 하면 이거 그대로 쓰고요. 요 H1 빼기 H2를 서로 순서를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가 뜨겠죠. 그렇게 한 다음 델타 HR1을 그대로 여기다 씁니다.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요것과 요거의 관계는 요거를 요쪽 뒤로 보내면 H2 빼기 H1 products 빼기 H2 H1 reactants.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요. 그러면 델타 HR1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에 값 몰라요 아직은. 보통 근데 데이터로 주어진다 그랬죠. 더하기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1로 갈 때랑 여기에서 1로 갈 때는 현열이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CP DT가 돼야 되죠. 그래서 굳이 셈이 풀로 쓰면 여기에서 이 생성물에서의 즉 T1에서 T2로 갈 때 생성물에서의 그 엔탈피 변화는 즉 요거에 해당되겠죠. 요거에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의 CPDT니까 CP를 어떻게 써주면 돼요? 여기 개수 RCPR 더하기 SCPS 그죠? 다 써주고 DT 해주면 되고 반응물에 대한 거 요 반응물 원래는 T2에서 T1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T1에서 T2로 가게끔 순서가 변경되는데 이때는 반응물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T1분의 T1에서 T2까지 ACPA DT.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로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추려서 델타 HR1은 그냥 써주시고 플러스 요거를 묶을 수 있죠. T1부터 T2까지 DT는 똑같고 왜냐면 그죠? T1에서 T2 똑같고 요 RCP R 더하기 SCPS 마이너스 ACPA를 델타 이렇게 CP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공 양론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CP를 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써줬죠. 그래서 델타 CP는 RCPR 플러스 SCPS 마이너스 ACPA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공 양론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서의 반응열 둘 다 1기압이라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T2에서 표준 반응열 단 1바 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요놈은 마찬가지로 T1에서의 표준 반응열이 될 거고요. 요것도 1바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표준 반응열이고 요것도 표준 반응열이에요. 단지 온도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상태는 그냥 임의의 T예요. 임의의 T. 25도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꼭 25도씨라는 걸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잊어버리시고 실제로 문제에서 표준 상태에서 25도씨가 주어진다면 여기에서는 25도씨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즉 요거는 요거다. 그래서 이렇게 헬스의 법칙을 써서 요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반응공학책이나 화공연력학 책에서는 그냥 표시법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델타 HR2를 델타 H0 이렇게 표현하고 equal 델타 HR1을 그냥 델타 H0에 다시 노트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얘는 T0분의 즉 T0부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여기가 T0 위에가 T 요 바운다리 컨디션의 문자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T0분의 T 그 다음에 델타 CP에 여기서는 그냥 델타 CP라고 적었는데 화공연력학 스미스 책을 보면 이제 그냥 여기도 그냥 표준 기준해서 그냥 이렇게 노트를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이 어디서 나왔다? 스미스 책에서 나온 거고요. 그때 일부러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델타 H 노트는 T에서의 반응열.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는 T2겠죠?
그리고 델타 H0의 노트. 노트는 상첨자로 기준이라고,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온도 T0에서의 반응열. 그래서 스미스 책에서는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 위에 거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공학 책.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레벤스필에서는 반응공학 책에서는 또 이렇게 표시했어요. 큰 차이 없죠? 그냥 델타 H 제로 노트 있고, 위에 거는 선생님이 노트라고 부를게요. 밑에 거는 제로라고 부르고, 그냥 여기에 T만 붙여준 거예요, 문자. 그리고 얘는 만약에 25도씨에서 이게 일어난다면 298켈빈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T0, 즉 여기서 일어난다면 그냥 298, 바운더리 컨디션이 298 T 델타 CP 노트 DT. 그래서 이 식과 셈이 전개한 이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거 쓰시면 되는 거고, 그냥 반응열인데, 표준 반응열인데 두 번째 거, 여기서의 표준 반응열은 첫 번째 거의 표준 반응열에 헬스의 법칙 적용해 보면 그냥 인테그랄, 여기가 1, 2니까 T1부터 T2 델 CP, 그죠? 이때 델 CP는 생성물 쪽과 이제 반응물 쪽이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델 CP DT, 요렇게 화공 양론적인 거.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뭐 기호는 다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응열을 구하는 원리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올려서 경로를 전환시켜서 구하고 다시 T1에서 T2로 갑니다. 그래서 T1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와 4는 현열 효과인 거고, 3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뭐 표준 반응열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25도 또는 임의의 T에서의 반응열을 구해서 위지의 T에서 최종 반응열을 구하는 게, 요게 바로 반응열, 즉 표준 반응열 구하는 공식이에요. 만약에 이게 1바가 아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보통 1바로 주지만, 이게 1바가 아니라면 표준 반응열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표준 상태일 때만, 1바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T는 그냥 임의의 값입니다. 1바일 때를 다 표준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마스터 안 하고 접근하면 늘 시험 문제에서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군무원 탄약직에도, 그리고 화공직 9급에도, 그 다음에 화공기사에도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 국가직 9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익히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으로 들어가서 화공연력학 스미스 책에 잘 정리되어 있는 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서머리해서 해보겠습니다. A 스텝으로 만약에 AA 플러스 BB가 LL 플러스 MM으로 반응한다고 쳐요. 그러면 표준 반응열의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임의의 온도 T에서 표준 상태에 있는 반응물 A의 A몰과 그 다음에 B의 B몰이 서로 반응하여, 이제 당연히 같은 온도여야 되겠죠. 같은 온도 T에서 표준 상태에 있는 생성물 L과 L의 L몰과, 즉 L몰의 L과 M의 L몰이니까 M몰의 M을 생성될 때 나타내는 엔탈피 변화다 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이 델타 H 또는 델타 HR, 이 표준 반응열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무조건 얘는 1바의 임의의 T예요. T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게 몇 도인지 일단은 몰라도 이제 주어지겠지만, 1바라면
이 자체가 표준 반응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표준 반응열의 의미와 표준 상태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를 잘 보시면 어떤 성분의 온도가 T이고, 즉 25도씨 아니에요. 그리고 압력 조성 및 물리적 상태가 기체, 액체 혹은 고체와 같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있을 때의 상태를 그래서 이건 좀 추상적인 말이고, 단도직입적으로 표준 상태를 말하면 기체는 일바고요. 이상기체로 보는데 non-fixed T, 즉 온도가 결정 안 돼 있어도 일바면 그냥 표준 상태입니다. 그게 몇 도씨에서의 표준 반응물인지 아니 표준 반응열인지 그것만 모를 뿐이에요. 다시 한번, 일바라면 온도가 뭐가 주어지든 간에 표준 반응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non-fixed T다 명심하시고, 액체 및 고체도 무조건 1바여야 되고요. 그래서 1바의 압력하에서 실제의 순수한 액체 및 순수한 고체다. 이거는 이상기체고. 그래서 이거의 공통점은 뭐죠? 무조건 1바면서 임의의 T예요. 그럴 때 뭐가 성립한다? 이걸 다 표준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25도씨 일 때를 표준 반응열이다, 그렇게 헤맬 필요는 없어요. 옛날엔 쌤이 25도씨라고 그냥 생각하라고 했는데, 표준 상태는 압력이 1바일 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면 델타 H 노트. 요 노트는 뭐예요? 밑에 있는 거는 하참자 0이고, 여기에 쓴 쌤이 이렇게 쓴 거는, 이거 다 스미스 책에 있는 거예요. 노트는 기준 또는 뭐 표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델타 H 노트를 표준 반응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바에 25도씨가 될 수도 있고 1바에 70도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노트를 이용하실 때는 이 노트가 의미하는 거는 표준, 즉 1바일 때, 표준일 때라고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노트가 들어가면 1바 표준 상태다, 근데 온도는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νi 절대치 A1 플러스 ν2 절대치 A2 플러스 땡땡땡, 그 다음에 화살표 ν3 A3 플러스 뉴바 절대치 A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A 3B 뭐 예를 드는 겁니다. 4C 뭐 2D다. 이렇게 반응이 있다고 치면, 절대치를 씌웠으니까 무조건 풀었으니까 양론 계수를 의미하는 건 아시겠죠? 그냥 일반 숫자. 그런데 우리가 생성물을 항상 플러스로 두고 반응물은 마이너스로 두니까 이 절대치를 뺀다면은 i는 우리가 양론수가 되고요. 즉 양론수에 절대치를 붙이면 무조건 양론 계수고, 절대치 빼면 양론수예요. 즉 여기서 보면 생성물 C에 대해서는 4고 C가 그죠? D가 2겠죠. 생성물이니까. 근데 A는 마이너스이고 B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보면 N2와 3H2가 합쳐져서 암모니아, 즉 NH3가 만들어질 때 N2, N2의 양론수는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1, H2는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3, NH3는 생성물이니까 이제 양의 값을 갖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양론 계수라고 하면은 그냥 1, 3, 2잖아요. 개수니까. 개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치 씌우면 다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델타 H 노트가 표준 반응열이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바여야 하고 온도는 바뀔 수도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도 온도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표준 반응열은 일바일 때고 온도가 바뀌어져 있을 때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40도씨에서 의 표준 반응열을 구하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T2가 40도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헤스의 법칙을 써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의 반응열은 보통 25도씨는 테이블표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 반응열은 온도는 어떤 온도인지 모른다. 그 개념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델타 H 노트는 어떻게 풀어 쓰냐면 시그마 뉴 I HI 노트 이렇게 쓰면 돼요. 즉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뉴 I가 생성물일 때는 양, 반응물일 때는 음이죠. 그래서 2 여기 2 그 다음에 1 여기 3 그래서 반응물일 때는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표준 반응열이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생성열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 다 배웠지만 생성열 기준으로 해서 그 구성원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즉 표준 반응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더한 값 뭐가 다시 한번 델타 H 노트 여기 선생님이 썼고요. 요거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렇게 꼬라지를 보면 뭐예요? HI 노트는 HI 노트인데 F가 붙었죠. 생성열 기준을 할 때 우리 이거 화공 양론 시간에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연력한 줄기차게 낸다고. 시그마 프로덕트 분의 뉴 I 절대치 그 다음에 H FI 노트 빼기 시그마 뉴 I 절대치 HFI 노트. 그래서 양론 시간에 배운 즉 우리 구무원 탄약식생들도 많이 제 걸 수강하고 있네. 프로덕트 빼기 리액턴스. 요게 이제 생성 포메이션일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연소면은 이제 뒤바꾸는 거고. 어찌됐든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도 적었지만 델타 H 노트는 시그마 뉴 I H I의 노트 해도 되고 여기 F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셔도 되고 요렇게 오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쭉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최종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왔고요.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I 노트 요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HI 노트는 뭐예요? 델타 HFI 노트랑 같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델이 들어가야 되네. 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또 델타 H 노트는 시그마 뉴 I 델 HFI 노트니까 어때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죠. 그래서 HI 노트는 델 HFI 노트랑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원소들의 표준 상태 엔탈피를 임의 0으로 놓는다면 각 화합물의 표준 상태 엔탈피는 그 생성열과 같다. 다시 한번 모든 원소들의 표준 상태 엔탈피를 임의 0으로 갖는다면 각 화합물의 표준 상태 엔탈피는 그 생성열과 같다. 즉 여기서 뭐예요? 요 HI 노트
HI 노트를 그냥 요거 다시 정리하면 나중에 최종으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HI 노트는 요값하고 같다. 요값하고 같은데 모든 원소들의 표준 상태 엔탈피를 임의형으로 넣으면,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CL2가 생성된다. CL2 생성될 때는 뭐예요? 원소들의 엔탈피는 0으로 둘 수 있죠. 그리고 각 화물의 표준 상태 엔탈피는 그 생성열과 같다. 즉, 요 부분이 그냥 요거랑 같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모든 원소들의 표준 엔탈피를 임의 0으로 한다는 거는 기준은 0이고 그냥 I 성분의 생성 엔탈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거랑 같다. 각 화물의 표준 상태 엔탈피는 그 생성열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까탈스럽죠.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표준 반응의 경우 그 반응물과 생성물들은 항상 1바라 그랬죠. 표준 상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DH는 CPDT예요. 단 콘스탄트 T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 성분의 표준을 나타내고 싶으면 DH에서 밑에 하참자 I 넣고 위에 노트 넣고, CP도 위에 노트 넣고 밑에 I 성분 넣고 DT,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DHI 노트는 CPI 노트 DT인데 뮤I를 곱합니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I 성분들 여러 개니까 시그마가 붙고 뉴I 해주고 DHI 노트 이퀄 우변 시그마 뉴I CPI 노트 DT. 그래서 뉴I를 다 곱해준 것 뿐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 성분들이니까 이제 시그마를 붙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뉴I는 상수기 때문에 이 D 속으로 들어가서 시그마 D 뉴I HI 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D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시그마 뉴I CPI 노트 DT. 그래서 뉴I가 상수기 때문에 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D에 시그마를 이제 안쪽으로 보내서 시그마 I 뉴I HI 노트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시그마 I 뉴I CPI 노트 D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요거 시그마 뉴I HI 노트, 즉 여기에서 시그마 뉴I HI 노트는 또 뭐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델타 H 노트 기억나요? 여기 거 또는 여기 거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델타 H 노트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수식적으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시그마 I 뉴I HI 노트를 델타 H 노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표준 반응열이에요. 그게 시그마 뉴I CPI 노트 DT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델타 H 노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반응의 표준 반응열 변화. 이거 보시면 여기는 델타 CP 델타 CP 노트는 델타 CP 노트는 뭐랑 같아요?
시그마 뉴I CPI 노트 요거를 그냥 우리는 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 암기. 그래서 델타 CP 노트는 시그마 I 뉴I CPI 노트랑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델타 H 노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로 넘어올 때 뒤에 요 값을 델타 H 노트라고 그냥 써주면 되고 이퀄 요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그러죠? 델타 CP 노트 D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뭐예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돼요? 델타 H 제로의 노트 그 다음에 어퍼 바운더리가 델타 H 노트 이렇게 돼서 되고 요 우면은 그냥 적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적분 T0 T 델타 CP 노트 DT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전개하면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적분하면 델타 H 노트 빼기 델타 H 노트의 제로의 노트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CP 노트 DT예요. 요거 적분하면 델타 H 노트 빼기 델타 H 제로의 노트가 되는 거고 이 자체가 D 안에 요게 있으니까 요게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에 따라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그냥 뭐예요? 인테그럴 그냥 씌워주기만 하면 돼요. 단 온도 범위는 T0부터 T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델타 H 제로의 노트를 우변으로 보내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공식 델타 H 노트 이거는 이미 어떤 온도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에서 값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T2고 이게 T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T1, T2 그래서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또 선생님 써놨네. 델타 H 노트는 온도 T에서의 반응열, 델타 T 제로의 노트는 기준 온도 T에서의 반응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시험 여러가지 유형으로 했는데 델타 HR2 즉 2에서의 리액션 반응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헤스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T1에서의 반응열 더하기 T1부터 T2까지의 델타 CP DT예요. 당연히 이때 델타 CP는 뭐예요? 복합인 거죠. 복합.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 델타 CP는 생성물과 반응물을 다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 UI 그냥 CPI 요 정도로. 그래서 요 식과 우리가 화공양론에서 배운 요 식과 지금까지 쌤이 증명한 식과 똑같은 식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좀 그 전개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싶으면 스미스 책을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요렇게 여기서는 그냥 노트가 붙은 것 뿐이에요. 표준이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로 가서 그냥 직접 봅시다. 1바라고 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표준 상태예요. 근데 T는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표준 반응열이 반응 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경우라고 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어떤 온도인지 시험 문제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표준 반응열은 25도C 또는 298 켈빈일 수도 있고 임의의 T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 반응열은 1바일 때는 다 성립하는 거라서 25도C 또는 298 켈빈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고 그냥 임의의 T라고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반응열이 반응 온도와 관계가 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화공직 5급 기술고시 반응공학인가 화공연력학에서도 나왔던 거고 7급에서도 한번 얼핏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스미스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외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쌤이 1차 해설에서 화공양론 쪽으로 한 거를 이해하셨으면 그냥 두 번째로 쌤이 주구장창 이론 증명한 거 스미스 기준 책대로 한 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고, 요거를 무조건 이거는 퍼펙트예요. 무조건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노트를 붙인 거는, 즉 이거 상첨자 노트를 붙인 거는 영어로는 NAUGHT라고 있고요. 이거는 표준이란 뜻이에요. 근데 쌤이 뭐라 그랬죠? 이거 아무리 붙는다고 해도 뭐예요? 온도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표준이라고 부른 거고, 다시 한번 기후에서 얘기하면 요거 생각이 안 나면 그냥 R2 델타 HR1 플러스 인테그랄 T1부터 T2 델 CP DT 요 식과 같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표현법은 틀려요. 표준이니까 여기 노트 그 다음에 CP에도 노트, 그래서 노트 이렇게 붙인 것 뿐이고, 여기서는 이제 T0가 여기서는 1에 T1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T는 즉 T2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또 조심스러운 거는 이 델타 CP, 뭐 노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델타 CP는 시그마 뉴I CPI예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실 거는 델타 CP, 이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화학 반응할 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뉴I 해서 생성물일 때는 양수일 거고 반응물일 때는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CP 그 다음에 I 물질 요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제 표준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노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노트가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고, 귀찮다 노트 뺀다 그러면 그냥 요거를, 노트는 제로라는 의미예요. 요거대로 해도 되고. 자, 근데 다시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문제에서 표준 반응열이, 즉 얘가 또는 얘가 분명히 T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T를 안 줬기 때문에 표준 반응열이 얘가 요거로 이해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온도에 대한 의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요거가 아니고 요 표준 반응열은 요거와 요건데, 이 표준 반응열이 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은 잘 아시겠지만 요 부분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온도가 정해져 있으면 요 부분은 뭐 테이블 표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어떤 임의의 기준 온도, 그죠? 여기서는 T0가 되겠고 여기서는 T1이 되겠죠. 임의의 기준 온도에서 이거는 픽싱이 돼요. 그래서 표준 반응열이, 즉 얘와 얘가 반응 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은 얘는 원래 다 일정하고요.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말은 이 뒷부분 잘 보세요. 뒷부분에서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얘는 무조건 얘고 얘는 얘기 위해서는 이 파트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0이. 즉 그래서 델타 CP라는 놈이 요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현열이니까 이 DT, 현열의 온도 변화, 즉 T0에서 T로 가다든지 T에서 T0로 갈 때 DT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델 CP 또는 델타 CP 노트는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제로가 되는 값 찾으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파이널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식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외우시면 되고, 이 표준 반응열이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것은 원래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니까 뒷부분이 사라져 줘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델타 CP, 즉 델타 CP 노트는 시그마 UI CPI 노트가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또는 이렇게 노트 하기 싫으면 요거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하나씩 구해보면 델타 CP 노트를 분석하겠는데, 첫 번째 거에서는 이 뭐라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의 정합 몰 연용량이 B의 정합 몰 연용량과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거는 1이고 2니까 2, 1 그대로 다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 써줬어요, 쌤이. 원래 이 식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뭐예요? CPA가 CPB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 CPB 적어주고 이 CPA를 CPB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CPB가 나와서 어떤 존재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 CPB 빼기 CPA는 늘 동일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CPA는 CPB의 0.5배라 그랬으니까 CPA 대신에 0.5 CPB를 넣으면 1.5 CPB가 되죠. 그래서 얘도 0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서는 뭐라고 소술이 되어 있냐면 CPA는 CPB의 2배래요. 그러면 CPA 대신에 2 CPB를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4번도 CPA가 CPB의 4배래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뜨는 거죠. 마이너스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이 뭐예요? 음의 값을 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델타 CP 또는 델타 CP 노트가 0이 되는 것을 찾는 거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마지막으로 이제 답은 다 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쌤이 정리를 하자면, 화공연력학 책에서 있는 대로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델타 H 노트는 델타 H0의 노트고, 얘의 그러면 범위는 이 제로니까 T0부터 여기 임의의 T, 그리고 델타 CP 지금 다 표준 상태예요. 일반은 똑같고, 이렇게 표현하면 T0에서 뭐예요? T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반응열은 뭐예요? T0에서의 반응열 더하기 현열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있을 거고, 델타 CP 노트는 시그마 UI CPI 노트. 그래서 요게 스미스 책에 있는 거고, 단지 여러분들 양론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귀찮다 하면 델타 HR2는 델타 HR1 더하기 1하고 2니까 T1부터 T2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CP, 이것도 델타 CP겠죠. 델타 CP. 그래서 노트만 다 안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CP는 당연히 시그마 UI CPI. 그죠? 그래서 요렇게 화공연력학 시험에서는 요렇게 외우시고, 뭐 반응공학이나 화공양론에서는 또 요렇게 외워주겠죠. 그래서 둘 중에 식은 아무거나 쓰면 되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문제에서 표준 반응열이, 여러분들 이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1바의 기준 온도, 그게 25도씨가 될 수도 있고 사실 30도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테이블표에 30도씨 값들이 쫙 가지고 있다면 이거 30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꼬시기 위해서. 그런데
임의의 t에서 그래서 우리가 값들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1바라고 던져줬으므로 얘도 표준 엔탈피, 표준 반응열이 될 수 있고요. 얘도 표준 반응열이 될 수 있고 다 표준 반응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온도에서의 표준 반응열이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온도에서의 표준 반응열이에요. 그래서 항상 식은 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렇게도 표현법이 있다. 알겠죠? 그런데 이 표준 반응열이 이 반응 온도 즉 여기 뒤에 여기 쌤이 DT를 다 빼뜨렸네요. DT를 그죠? 그래서 표준 반응열이 반응 온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것은 이게 원래는 콘스탄트 값이니까 요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요 부분이 0이 되려면 온도 변화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델 CP 노트 또는 델 CP가 즉 델 CP가 또는 표현 방식에 따라 델 CP 노트가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정압 연료량 식 그대로 요거 전개했을 때는 이거 다 똑같죠? 2, 1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CPA 대신에 CPB의 함수로 나타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준 반응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이제 3000%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1바일 때 25도 또는 298켈빈일 때를 표준 반응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냥 임의의 t일 때도 1바면은 그걸 표준 반응열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유형 너무 잘 나오고 그죠? 그래서 델타 CP 인테그랄 속에 있는 델타 CP가 제로임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25도씨 온도를 임의의 t에서의 엔탈피로 쉽게 그냥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표준 반응열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쭉 리플레이로 좀 들어보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거면 스미스 책 4장 열효과 파트 4.6 어찌됐든 디비전 아니 에디션에 따라 틀린데 책들 스미스 4장 하여튼 히트 이펙트 열효과 파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해해야 되고 그 선생님이 이거 설명한 거 이거는 하나씩 좀 곱씹어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쌤이 얘기한 최종식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뭐 7급 학생들은 다 수험생들은 알 거고 우리 기사나 공무원 탄약직 그다음에 9급생들도 풀로 이해 못하더라도 최종 결과식은 꼭 머릿속에 넣어놓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너무 길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나오니까 이쪽 관련돼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